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회계와 세법의 늪에서 구해주고 싶은 구세주 구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본에 대한 두 번째 강의.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볼 거냐? 주식 발행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발행. 됐습니까? 주식 발행. 우리가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증자라 불러요. 증자. 주식을 발행한다. 증자. 왜 증자라고 하는데 회사의 주식 수가 지난 시간에 자본금 봤죠? 지난 강의에서 주식 수를 그만큼 늘리게 된다. 주식을 발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따라서 뭐가 증가합니까? 자본금이 증가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자본금이 증가한다라고 해서 증자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지난 강의에서 봤지만 자본금은 무조건 무슨 금액만 기록한다고요? 액면 금액만 기록한다라는 거. 자, 예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수업, 긴 말보다는 예제 문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제 문제 한번 볼까요? 당사는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신주를 만주를 발행했어요. 결론은 만주를 발행하고 그만큼 투자금을 받겠다는 소리죠. 맞습니까? 투자를 받다. 근데 이 주식의 액면 금액은 얼마냐? 한 주당 100원입니다. 한 주당 100원. 납입 대금은 이 주식 대금은요, 전액 다 보통 예금으로 수령했습니다. 다음에 각 경우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주식의 액면 금액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학습하는 단계에서는. 됐습니까? 액면 금액 얼마짜리다? 100원짜리 만주를 발행했고요. 보통 예금 받았습니다. 자, 그럼 액면 금액이 꼭 100원이라고 실제로 주주들한테 100원 받고 발행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실례로 삼성전자의 주식이 액면 금액이 현재 100원입니다. 액면 금액이 얼마라고요? 100원이에요. 근데 실제 거래되는 금액은요, 뭐 8만원씩 넘어가고 이러죠. 맞죠? 그러면 새로 주식을 발행한다면 100원에 발행하는 게 아니라 투자금은 8만원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실제로 발행하는 금액은 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액면 금액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하는 경우가 있고 100원에 발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80원에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제가 세 가지 경우의 수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설명부터 드리면 120원에 발행하는 거는 액면 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100원이라 했죠. 액면 금액보다 돈을 더 받고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행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할증 발행이다 라고 불러요. 할증 발행. 여러분들 택시 타면 12시 넘어서 할증 요금 붙듯이 할증 발행 더하기 해서 받았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액면 금액 100원짜리 100원에 발행했다. 그럼 액면 금액하고 똑같이 발행했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액면 발행이라고 부르고요. 자, 액면 금액 100원짜리를 80원에 발행했다. 그러면 얘는 액면 금액보다 적게 받았기 때문에 할인 발행이다 라고 우리가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른다고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액면 금액보다 돈을 더 받으면 할증 발행, 똑같이 받으면 액면 발행, 적게 받으면 할인 발행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분개를 하겠습니다. 분개를 해보시면 가장 잘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일단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주식을 발행하면 앞에서 봤죠. 주식 수가 그만큼 증가하다 보니까 뭐가 증가한다고요? 자본금이라는 계정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자본금이라는 자본의 증가 어느 변? 대변, 자본금, 얘도 자본금, 얘도 자본금. 주식 발행했으니까요. 근데 자본금은 무조건 무슨 금액으로만 기록한다고 돼 있습니까? 그렇죠. 액면 금액으로만 기록한다. 그럼 액면 금액 얼마냐? 100원 곱하기 만주죠. 그러면 100원 곱하기 만주 하시면 보통 예금에 입금되는 금액은 보통 예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액면 금액 100원짜리 만주면 자본금이 100만원이 된다라는 거. 맞죠?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 금액 곱하기 주식 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발행하고 우리가 돈을 받았어요. 뭘로? 보통 예금으로 돈 받았습니다. 자, 그럼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의 증가가 차변에 발생합니다. 맞죠? 자, 주당 120원 발행했으면 한 주당 120원 받았으니까 만주 같으면 120만원을 받았을 거고요. 100원에 발행했다면 보통 예금 100만원 받았을 거고요.
80원에 발행했다면 80만원 받았을 겁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서 보시면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맞지 않죠. 20만원이 대변에 부족할 겁니다. 맞죠? 현재 우리가 주식을 발행했고요. 돈을 자본금이라 적는 액면금액보다 20만원 더 받았죠. 어떤 계정을 쓰면 될 거냐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눈에 보이실 거예요. 주식을 발행하고 돈 더 받은 거다라고 해서 뭐라고 쓰면 된다고요? 그렇죠. 주식 발행 초과금. 초과금. 이렇게.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무슨 계정이요? 자본잉여금 계정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서는 차변 100만원, 대변 100만원 금액이 딱 맞으니까 더 이상의 분계는 필요 없을 거고요. 자, 세 번째 분계 보시면 20만원이 차변에 좀 부족하네요. 뭐라고 쓸까? 자본 조정해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주식을 할인, 싸게 발행해서 생긴 금액이다 해서 뭐가 있습니까? 이름이 그렇죠.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요렇게 만다고요. 자본 조정 계정으로 처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 자,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겁니다. 일단 주식을 발행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불변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더 받으면 초과금, 덜 받으면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하시면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 제가 유상증자에서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항상 모든 문제에서 뭐가 있느냐? 수수료가 있단 말이에요. 수수료. 이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수수료. 우리 일명 거래 비용이라 그러죠. 수수료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건데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냥 실생활 그대로 생각할게요. 아파트를 하나 구입했다. 아파트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얼마 주고 1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근데 향후 이 아파트를 팔았어요. 하나는 얼마에 팔았냐면 1억 2천만 원에 만다 매도를 하고요. 또 하나는 8천만 원에 매도를 할게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억 원에 샀던 아파트를 1억 2천에 팔았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입니까? 손실입니까? 이익이죠. 그러면 2천만 원만큼 뭐가 나온다? 처분 이익이 나올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8천만 원에 팔았으면 2천만 원만큼 뭐가 발생한다? 처분 손실이 발생할 겁니다. 맞나요?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데 이 처분할 때 각각 처분할 때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중개사한테 수수료를 500만원 지급했다 이거지.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1억 원에 샀던 아파트를 1억 2천에 팔았으니까 2천만 원을 벌었는데 수수료 500만 원 줬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 실질적인 이익은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2천만 원이 아니라 얼마요? 1,500만 원이 되겠죠. 맞습니까? 1,50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맞나요? 얘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손실이 발생했었는데 또 500만 원의 비용이 나갔대요. 그러면 실질적인 손실은 2,500만 원이 뭐 한다고요? 손실이 발생할 겁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보세요. 원래 수수료 없을 때보다 수수료만큼 마이너스 되고요. 수수료만큼 플러스 된다. 맞죠? 요 개념. 여러분들 요 개념은 자산 쪽에서도 많이 보셨어요.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절대 수수료 비용이라고 처리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자, 한번 볼게요. 당사는 자금 조달 목적으로 똑같이 신주를 발행합니다. 액면금의 100원짜리 만주를 발행하고 납입대금은 수수료 5만원 제외하고 보통예금 수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볼까요? 똑같이 분계를 한다고 한다면 어쨌든 주식은 발행했기 때문에 자본금 증가해야 되겠죠. 자본금 증가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자본금 액면금액 100원 만주니까 100만원이 증가될 거예요. 자본금 얼마요? 100만원.
자, 그리고 돈 받았습니다. 보통 예금으로 얼마 받았어요? 원래는 120을 받아야 되겠죠. 원래는 얼마 받아야 된다고? 120. 얘는 보통 예금 얼마요? 100만원. 근데 얘는 보통 예금 80만원 받아야 됩니다. 맞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상태로 본다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20만원이 돼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아무런 붕괴가 없을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20만원 나와야 되겠지만, 현재 우리가 뭘 빼고 받는다 했습니까? 수수료를 5만원 제외하고 보통 예금 수령한다 그랬죠. 그럼 실질적으로 보통 예금이 입금되는 거면 120이 아니라 얼마가 됩니까? 115만원이 될 겁니다. 그렇죠. 115만원. 그러면 초과금은 20이 아니라 얼마가 된다고? 15만원이 된다. 수수료가 생기니까 수수료만큼 초과금이 줄어들죠. 맞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는 금액이 75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할인 발행 차금은 얼마가 된다고요? 그렇죠. 25만원. 수수료 없을 때보다 수수료만큼 5만원 할인 발행 차금이 증가하네요. 얘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실제로 받은 거 95만원 밖에 안 되죠. 그럼 5만원만큼을 우리가 뭐라 칠할 거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다 라는 거. 자, 제가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분개를 했는데, 지금 분개를 보시면 알겠지만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면 그만큼, 그 수수료만큼 초과금이 줄어들고, 할인 발행 차금은 그만큼 뭐 한다고요?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요거 알아두시고요. 알아두시고.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거, 주식을 발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수수료 비용 처리하면 안 되겠다. 초과금과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자본 잉여금 항목과 자본 조정 항목인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맞습니까? 얘들로서 가감시키는 거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증자에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거, 요거 유상증자 세 번째 거 가장 중요한 거요. 한번 더 볼게요. 자, 세 번째, 당사는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또 주식을 발행합니다. 만주 발행을 하고요. 납입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자, 분계 끝.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상태로 본다 그러면 제가 읽은 데까지만 분개할게요. 발행가액 120원과 발행가액 80원인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까지만 본다 그러면 자본금 얼마요? 100만원. 왜? 자본금 무조건 액면금액. 보통예금 120만원. 요렇게 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 20만원. 요렇게 맞나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 100만원, 보통예금 그렇죠, 80만원. 그럼 20만원만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게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 하는 문제가 좀 생깁니다. 자, 뭐가 생기는데, 요거 1번 경우의 수, 요거 2번 경우의 수. 자, 1번 경우의 수에 보니까 현재 이 분개를 하기 전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 있더라고요? 15만원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할인 발행을 해가지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는 의미하는 게 과거에 어떤 증자로 인한 결과구나. 맞습니까?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계정이니까 2월이 되겠죠. 맞죠? 똑같이 두 번째 경우에도 뭐가 있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15만원 있다라는 겁니다. 얘도 결론은 과거에 증자를 했다라는 거죠. 과거에 어떤 증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증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상태로 본다 그러면 자본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자본금이 있고, 자, 자본금은 두시고요. 자본 잉여금에 주식 발행 초과금, 자, 이렇게 분개하게 되면 현재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 있습니까? 20만원 있잖아. 맞죠? 20만원이 대변에 기록되면서
기존에 뭐가 있었다고?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죠. 보시면 알겠지만 할인 발행 차금은 차변에 있는 계정 과목입니다. 맞죠? 그러면 자본은 무조건 대변에 표시하기 때문에 대변으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15만원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두 번째 것 또한 이렇게 자본이 있는데 똑같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다 라고 20만원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맞죠? 근데 기존에 뭐가 있다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대요. 맞죠?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 15만원 있다 이거죠. 그럼 이걸 해석하게 되면 좀 애매하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1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주식을 발행하고 20만원 더 받았고 15만원 덜 받았다. 얘는 지금까지 주식을 발행하고 20만원 적게 받았고 15만원 더 받았다. 좀 말이 이상하죠.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주식 발행 초과금과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은 서로 계정이 많다. 성격이 좀 충돌이 난다. 상반적인 계정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고요. 재무상태표에 이 두 개의 계정이 동시에 잔액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결론적으로 내보면 얘는 15만원이 사라질 거고 얘는 얼마? 5만원만 남는 게 맞을 거고요. 자, 얘도 15만원 사라지고 얘가 얼마? 5만원만 남는 게 맞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새로운 계정이 나오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계정을 먼저 다 없애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15만원을 먼저 없애 주시고 잔액을 0 만들어 주시고요. 남는 금액만 초과금이다 라고 쓰시는 거예요. 반대로 얘도 대변에 있던 주식 발행 초과금을 먼저 상계해 주시고 남는 금액만 뭐 하겠다?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기록하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재무상태표에는 성격이 반대되는 계정끼리는 동시에 잔액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가 무조건 없어져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계정의 잔액을 먼저 없애고 나서 상계하시고 나서 새로운 계정에 대한 잔액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증자의 가장 중요한 논리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정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액면보다 돈 더 받으면 할증 발행, 덜 받으면 할인 발행이라고 부르고요. 할증 발행했을 때는 초과금이라는 계정이 나올 거고요. 할인 발행을 하게 되면 만다고요.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자본 조정이 나올 거다. 그 다음에 자본금은 무조건 무슨 금액? 그렇죠. 액면 금액으로 기재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주식 발행 시에 거래 비용, 이 거래 비용을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뭐라 불렀어요? 네, 수수료라 불렀죠. 이 수수료는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이 의미는 초과금과 할인 발행 차금이 있을 때 수수료만큼 초과금은 줄어들 거고 할인 발행 차금은 증가할 거다라는 겁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우선적으로 상계하는 게 원칙이다. 됐습니까? 우선 상계하는 게 원칙이다. 동시에 잔액이 남을 수 없다. 알았나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고요. 자, 방금 우리가 주식 발행하면서 돈 받았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유상증자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상증자 이렇게 부를 거다라는 겁니다. 자, 자본 두 번째 시간 영상이 좀 길긴 했지만 자본에 대한 증자 부분을 정확하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긴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